아, 기후변화 문제는 단지 이런 뭐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중교통수단, 에너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불평등 문제, 인권 문제, 정의의 문제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쯤 뒤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요. 라는 말보다 저 지구인이요. 라고 하는 게 더 강한 정체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조미사운동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책위원장 한성준입니다. 오늘은 편집장님과 공주 내려왔습니다.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님이신 이재영 교수님 만나서 요즘 핫 이슈인 이 생태전환 교육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교수님, 저희 조미사운동 선생님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2022 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생태전환교육이나 뭐 환경교육 또는 기후변화 교육에 관련해서 관심들은 많은데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는데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경각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걸 할 기회가 많았는데 제가 보통 2시간 강의 중에 1시간 하고 휴식 시간에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분들 얘기가 와, 이건 완전 종말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소감을 받아보면 제일 많은 얘기가 부끄럽다.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몰랐다는 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미안하다, 애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준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교장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인데 되게 야단 맞는 느낌이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단 맞는 느낌이고, 마지막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해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와중에 제일 아마 예민한 거는 불안감일 거예요. 근데 그 불안감이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IPCC라고 하는 그 UNEP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의 경고에 따르면 이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임계점이라고도 하고 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고도 하는 게 7년 남았다. 또 뭐 길게 보면 그래도 한 10여 년 남았다. 뭐 이런 정도이고, 이번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도달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인류가 달성 못할 것 같다. 그러면 1.5도씩 올라갈 것 같고 1.5도씩 올라가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 중에 발자국 소리는 들리는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뭐 그런 시가 있는데 계속 그런 것처럼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된 얘기가 발자국 소리처럼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아직 나에게 덮치지 않아서 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지금. 걔가 밤에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자는 걸 보면서 너는 생물학적 수명대로 못 살지도 모르겠다. 생물학적 수명대로 다 산다는 건 22세기를 맞이할 거라는 건데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환경을 하는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무엇부터 좀 바꿔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지, 또 학생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있을 텐데 어느 지점부터 좀 이렇게 천천히라도 좀 바꿔가면 좋을지, 실천해가면 좋을지 이 부분에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가르쳐야 되는 게 핵심적인 게 시스템적 사고하고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메탄이 묻혀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0배에서 100배 가까이 더 센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었고 얼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지역이 녹으면서 메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쇠막대기를 땅에 빡 꼽은 다음에 빼면 거기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불 붙이면 불이 확 붙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시베리아에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메탄이 더 나오면 온실효과가 더 증폭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또 땅은 더 녹을 거잖아요. 그럼 메탄은 더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포지티브 피드백으로 가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붕괴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그 루프에 들어가면 막을 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들어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7년 남았다 뭐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되게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8개, 12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미 4개는 넘어간 것 같다. 뭐 4개는 아직 걸쳐 있는 것 같다. 아직 몇 개는 남았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호주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기후변화 때문에 인도양하고 태평양의 해수온도 차이가 심해지면서 호주 동부 지역이 가물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거기 이제 불이 난 거죠, 산불. 번개가 쳐가지고 계속 불이 번지고 그러면 거기서 온실가스가 또 계속 방출될 거 아닙니까? 습이 탔으니까. 그러면 다시 가뭄을 심화시키거나 엘니뇨나 라니뇨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해수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가뭄은 심해지고 불은 더 나고 또 그럼 온실가스 또 배출되고 이것도 또 다른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는 거죠. 이러면 붕괴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어느 하나가 그 고리를 끊어야 이제 결국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학기술로 통제하기가 현재로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순간에 뭐 큰일이 바로 나는 건 아니지만 꼭대기에서 바위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꼭대기를 넘어서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한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느냐,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유한한 별에 80억 인류가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걸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거나 민족, 또는 어느 지역 사람이라거나 또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라거나 그냥 근대적인 의미의 나는 나이거나 그랬던 적은 있지만 내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다. 그래서 저는 한 20년쯤 뒤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누구니? 그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요 라는 말보다 저 지구인이요 라고 하는 게 더 강한 정체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규정하는. 네, 교수님 그 환경교육을 가르치고 계신데 또 이제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생태교육, 또 전환교육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생태전환교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생태전환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용어가 어떤 특정한 그 용어에 대응되는 세계를 정확하게 지시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연교육, 환경교육, 생태교육은 굉장히 비슷한 말이기도 하고 서로 섞어서 써도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생태전환교육은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불연속성이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이 갖는 불연속성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이 일단 다릅니다. 기존의 환경교육은 물질적 풍요로운 삶을 긍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산업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 풍요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 가는데 환경 문제가 부작용으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치유해서 가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생태전환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생태 전환 교육은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문명이 잘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을 전환해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만약에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 산업 문명 국가나 사회에서 생태 사회나 문명으로 갔다는 거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헌법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87년 제1공화국 헌법인데 이 헌법을 생태 헌법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육 대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생태 전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주권자예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그 환경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는 이미 망했어. 너희들은 환경과 자연을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가르치겠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없어. 지금 스스로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그리고 곧 그렇게 될 사람,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주로. 그 그룹이 타겟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유아들, 더 어린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에 초점이 있었다면 생태전환교육은 저는 훨씬 더 연령대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라든지 심지어 재소자들이라든지 또는 60 플러스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 계신 어른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들, 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한다면 그건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틀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냐,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새롭게 전환하고 싶냐에 대한 교육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내용도 다른데 환경 문제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에도 그런 관점이 있긴 했는데 생태 전환 교육에서는 환경 문제가 곧 불평등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고 성평등의 문제고 평화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고 드러내고 묶어서 다루려고 해요. 그날 9월 24일 날 기후정의 행동 있었지 않습니까? 시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집회가 어제와 오늘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첫 개최 이후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야 다시 열렸는데 3년 전 7,500명 규모였던 게 이번엔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기후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뿐이 아닙니다. 어제는 전 세계적으로 400여 곳에서 기후위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소녀 운동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툰베리가 15살이던 지난 2018년 시작한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올 한 해 전 세계 기후 행동의 초점은 기후정의 혹은 기후 불평등 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석탄 등 퇴출 대상 산업 노동자와 농어민 등은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지만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책임자인 대기업들은 부담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수의 기업, 20개 기업이 거의 60% 이상을 배출하고 있고 가장 큰 배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냐. 앞으로 이루어질 기후에너지 전환 과정이 기존의 양극화를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돼야 한다는 게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왜 기후 정의 행동이냐, 거기에. 그냥 기후 행동이 아니고. 그날 퍼레이드나 시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라는 걸 선언한 날이에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덜 쓰고 음식물 쓰레기를 덜 남기는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불평등, 특히 우리나라는 피케티 지수로는 세계 1위인데 불평등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후변화 문제는 해결 못한다 라는 걸 선언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또는 어른들도 환경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는 단지 이런 뭐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대중교통수단, 에너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불평등 문제, 인권 문제, 정의의 문제가 핵심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의 핵심 목표는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발견하도록 하는 거. 그게 생태전환교육이나 기후환경교육의 핵심이다, 목표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내용이 훨씬 더 확장되겠죠. 훨씬 더 통합성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실천적으로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융합과학하고 융합사회가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융합과학과 융합사회는 어떻게 융합하죠? 물화생지를 융합하거나 또는 사회과의 여러 교과목들을 융합하는 걸 넘어서 그럼 생태계와 사회체계를 융합하는 건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시스템 속에서. 지금 그게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환경 문제는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생태계 파괴나 환경 문제에서 시작됐고 그게 결국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낳고 그게 가난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제일 많이 없앴고 그래서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이렇게 범교과학습 주제 10개도 다 얽혀 있지만 교과들도 다 얽혀 있는 이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교육과정 속에서. 근데 우리의 교육과정은 너무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낼 수 있는 방법과 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미미한 거죠. 저는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은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환경교육이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긍정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염도 되고 생태계도 파괴되니까 이거는 막자 이런 차원이었다면 생태전환 교육은 그것과는 꽤 단절적인 불연속적인 측면이죠. 분명히.